네, 육아 에이전트예요. 육아라고 하는 편이 맞나요? 육아 보육 에이전트입니다. 요것도 간단하게 프롬프트 내용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 마지막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죠. 뭐 쉽게 말해서 다른 에이전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기존의 사람의 업무라 그럴까요? 기존의 혹은 그냥 사람의 업무라 그러죠. 사람의 업무를 에이전트로 대체하는데 이번 주제는 육아하고 보육하고 유치원이라든가 까지 어린이집 등이에요. 여기에 되는 일련의 어떤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을 대행할 그런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걸 이제 R1에 돌렸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아동 발달 및 건강 관리에서 개인식별 아이디 맞춤형 신체 인지 정서 발달 지표 그죠? 물론 AI가 다 진행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인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기에 들성 싶은 나무 그러니까 떡잎을 먼저 AI가 파악을 하는 것이죠. 떡잎의 색깔을 AI가 판별. 어떻게 보면 좀 비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거 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겠죠. 어쨌거나 AI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능력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 건강 데이터 수집하는 거라든가 이상 신호 감지 이거 그리고 시설 운영과 자원 관리 관련해서 식자재라든가 등등 소유량을 예측하고 재고 관리 IoT 센서를 활용한 재고 관리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보통 냉장고 같은 거나 냉장고 혹은 부식 창고라고 얘기를 하죠. 부식 창고에 센서를 장착해서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센서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카메라가 필요하죠. 카메라 시각 정보입니다. 시각 정보를 보고 시각적으로 봐서 어떤 품목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유나 유제품류가 지금 재고가 바닥이다. 혹은 여기는 뭐 쌀과 같은 어떤 식량 자원이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유지 보수, 안전 점검도 자동화하는 거죠. 결함 감지, 놀이기구의 결함 감지 시스템. 그리고 인력 관리와 교육 관련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직원 선발하는 것도 이력서를 통해서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보고 AI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스케줄링도 마찬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근무할지를 AI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재정 관리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적 예산 수립에서 지출 모니터링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다 분석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나 이런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파악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수요 패턴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수요 예상 해서 생산 계획도 수립하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고 교육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다양한 국가 출신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가 상당히 좀 애매할 수 있죠. 어떤 어린이는 인도 출신, 어떤 어린이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어떤 어린이는 프랑스 출신
한국, 일본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주요 언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공용어를 영어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이런 식으로 아, 마찬가지 개별 아동의 학습 속도 관심사 기반으로 해서 AI 생성 컨텐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역할과 AI가 하는 역할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AI가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로봇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죠, 우리 세상이. 그리고 부모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그죠? 아동 일가 보고도 하고 부모 앱에 자동 전송하는 거라든가 긴급 상황 시 AI, 그리고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위생기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있고 긴급 대응, 긴급 의료 서비스, 자동 연동 이런 것들하고 정말 할 게 정말 많아요. 어린이집 하나지만은 어린이집 하나에 들어가야 될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 서로 다른 시스템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죠?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인 튜닝, 이걸 처리할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잖아요. AI 에이전트.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전 처리는 다 똑같아요. 머신러닝의 전 처리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 어린이집이든 병원이든 법원이든 국세청이든 특허청이든 다 전 처리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모델 학습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멀티모달이고 강화학습 이것도 동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국어 지원 예습 분석하고 그리고 검증 및 배포 이렇게 하고 이것도 동일하죠. 이것도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의 가장 취지에도 가장 적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육도시 취지란 게 뭐예요? 교육도시 도시의 취지는 1205개 업종, 서로 다른 업종이잖아요. 오케이. 상이한 업종 종사자들을 하나의 공간에 집적하여 AI 기술을 각자의 분야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분야는 서로 달라도 AI 기술을 적용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술을 적용하는 순서, 절차, 방법은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다른 점은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데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 뿐이지 파인 튜닝 하는 절차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상호 시너지 효과, 상호 기술 교류와 이업종 기술 교류라고 그러나요? 기술 교류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업종에서 나랑은 전혀 다른 업종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방식을 내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협력과 연구기관 관련해서는 한국은 요런데 그리고 중국은 요런 곳. 그래서 비용은 대략 요 정도 들지 않겠는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달 방안은 이런 식으로 조달하면 되지 않겠느냐, 비용, 그죠? 비용. 근데 비용 조달은 누가 하느냐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비용 육아 에이전트 개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전히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부담 원칙. 그리고 따라서 교육도시에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가 부담합니다. 그죠? 교육도시에서 육아 서비스를 AI 육아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교육도시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이 시스템은 각국에 수출하게 돼요. 각국의 기술 수출하고 따라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 업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육아 서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도시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이 1205개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다 각자의 영역에 적용할 부담을, 비용을 서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8,5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8,500만 달러가 일단 그동안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2, 3년 사이에 기술 발전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절감, AI 에이전트 구축 비용이죠. AI 에이전트 구축 비용을 절감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근데 첫 번째는 기술 발달이에요. 하드웨어 기술 발달해서 지금은 2, 3년 전에 비해서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그죠? 처음에 8,500만 달러였잖아요. 8,500만 달러였는데 이것이 2, 3년 사이에 기술 발달로 인해서 4천만 달러로 줄어들고 두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라고 하는 AI의 특화도시죠. 특화도시에 집적된 시설과 그리고 동료 업체들이라고 그럴까요? 업체들. 그러니까 이 도시, AI 도시의 도시에 클라우드 집중된 시설이 대표적으로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은 다른 데보다는 가격을 또다시 절반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지. 2천만 달러로 줄어들 수가 있고 다시 또 뭐예요? 동료 업체들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해서 한 곳은 육아 서비스, 한 곳은 유치원, 한 곳은 초등학교, 한 곳은 중학교, 한 곳은 뭐 대병원, 한 곳은 국세청 이렇게 따로 제각기 파인 튜닝을 하지만은 전 처리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모듈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야 어느 한 업체에서 만든 모듈을 다른 1200개 업체가 다 공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AI 모듈의 공유를 통해서 또다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죠. 1,000만 달러이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알고리즘의 혁신을 통해서 또다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100만 달러. 그러니까 그냥 8,500만 달러라고 처음에 추산이 나왔지만 이 8,500만 달러를 사실상 500만 달러로 줄일 수 있는 20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충분히 줄일 만한 여지가 있고 이거는 뭐 억지로 마른 행주를 짜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도시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한 명이 하면은 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면은 그걸 100명이 같이 하면은 1인당 1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조달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이건 그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 에이전트에게 뭘 시킬 것인가? 아동 발달 관리, 그리고 시설 관리, 인력 관리, 직원들이죠. 다국어 지원, 그리고 재정 관리, 비용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 요 5가지 핵심 업무가 5가지죠. 요 5가지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에이전트가 사람들 10명보다 나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응? 솔직히 에이전트 하나가 잘 만든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있었는데 잘 만든 에이전트 하나가 10명의 사람 10명보다 날 수가 있다. 잘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에 다국적 컨소시엄. 그러면은 교육도시에 이런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업체는 어떻게 우리가 설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컨소시엄이 기업을 설립하는 거예요. 뭐 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표준 산업 분류 보면 1205개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업종 각각에 대해서 업종 각각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업을 교육도시 설립하는데, 그 하나의 기업이죠. 그 하나의 기업을 위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근데 컨소시엄이 어떤 컨소시엄이냐니까 다국적 컨소시엄. 그럼 예를 들어서 가령 교육도시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교육도시가 완공되면은 도시 완공과 더불어 입주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5개 업종에 대응하는 교육도시에 입주할 모든 기업들은 다 이 과정입니다. 동일합니다.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나의 1205개 표준 산업 분류 업종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을 설립을 하는 거고, 그 설립된 기업이 나중에 다른 모든 기업들과 동시에 교육도시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컨소시엄은 이렇게 컨소시엄 설계는 이렇게 설립을 하고, 컨소시엄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이 컨소시엄에 BRI의 130개 국가가 있잖아요. 그 130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런 뭐라고 인센티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케냐의 시범 시설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물론 교육도시가 먼저 하고, 교육도시 다음에 중국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케냐 이런 나라에 시범적으로 동일한 이런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결론은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